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그 동사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사라는 건 뭐예요? 동작을 나타내는 말로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거죠. 주어가 하는 동작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she will go with me. 그녀는 나와 함께 갈 것이다. 그녀가 이제 무슨 동작이에요? 갈 것이다 라는 동작. 그러니까 동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장의 주어에 대해서 그 주어가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는 그런 이제 동작을 설명하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그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이 동사가 이제 그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이 동사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에서는. 자, 동사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가지 역할을 해요. 네 가지 역할. 첫째는 있다 없다를 나타내요. 있다 없다. 자, 있다 없다라는 건 있다 없다의 경우에는 이제 비동사를 씁니다. 비동사.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re are many books in the library. 도서관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동사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가 있다 없다. 만약에 여기서 There are not 하면은 많은 북들이 없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거기 이 동사는 첫 번째로 있다 없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는 이렇게 비동사로 쓰고요. 두 번째는 이 동작에만 중점을 두는 동사가 있어요. 동작에만 중점을 두는 동사. 자, 여기 보시면 Your time came. 네 시대가 왔다. 자, 이때는 주어하고 동사만 있죠. 이렇게 쓰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작에 중점을 두고 쓰는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이 came은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그래요. 완전 자동사라는 건 뭐냐면은 주어하고 동사만으로도 의미가 전달되는 동사. 그걸 이제 완전 자동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사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동작에만 중점을 두는 그런 동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주격보호를 받는 동사가 있어요. 주격보호. 이 주격보호라는 말이 뭡니까?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어를 설명하는 말을 받는 동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She's pretty. 그녀가 이쁘다. She looks pretty. 그녀가 이쁘다. 이렇게 이 is나 look은 지금 이 pretty가 주어를 설명하잖아요. 이 pretty가 주어를 설명하죠. 이걸 주격보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동사를 우리가 주격보호를 받는 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주격보호를 받는 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looks 이렇게 일반 동사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우리가 주격보호를 받는 동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연결동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작에만 중점을 두는 동사. 다시 말하면 주어하고 동사만으로도 의미가 통하는 그런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주격보호를 받는 동사를 연결동사라고 그래요. 근데 연결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고. 그러니까 비동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있다 없다.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하고 이렇게 연결동사로 쓰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동사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 목적어를 받는 동사가 있어요. 자, He likes coffee very much. 그는 커피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때 그가 좋아합니다. 그가 뭘 좋아해요? 주어 동사만 갖고는 여기 말이 안 통하죠. 주어가 하는 동작의 대상에 와야 돼요. 그는 커피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커피가 목적어인데 이 like라는 건 뭐냐면 목적어를 받는 동사예요. 그 목적어를 받는 동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타동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타동사. 그러니까 동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 종류. 자, 있다 없다를 나타내는 존재동사. 근데 이제 비동사가 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자동사. 그 다음에 이제 주격보호를 받는 연결동사, 목적어를 받는 타동사.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동사가 기본 문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 문장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있다 없다라는 비동사를 써서 있다 없다를 나타내는 문장. 동작에만 중점을 두고 쓰는 이런 문장. 주격보호가 오는 문장.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오는 문장. 이게 바로 영어의 아주 기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 이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가 발달한 언어고요. 영어라는 것은 동사가 발달한 언어로서
동사에 중점을 두고 문장을 쓰거든요. 근데 그 문장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문장이 네 가지가 있냐면 영어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쓰는 문장인데 동사에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문장이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것을 아주 그 키포인트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또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문장 속에서 역할하는 것이 이런 네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문장을 볼 때 기본 문장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때 그런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기본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기본을 갖고 있어야 그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제 그 능력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사라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동사가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 조동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이 조동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를 보조하는 동사. 그래서 이제 조동사예요. 근데 이 조동사에 관해서 조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 기본적인 조동사부터 외워두시는 것이 그거부터 알아두시는 것이 다른 조동사를 이해할 때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그런 조동사만 여기 했습니다. 우선 첫째 can이죠. can이라는 건 뭐예요? 능력이나 가능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can을 쓰죠. 그러니까 you do it. 네가 그것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 동사 앞에 조동사가 붙어서 그러니까 조동사라는 것은 동사를 보조하는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can이 붙어서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능력을 더 이렇게 동사에다가 이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you can do it.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요. 그런가 하면 you can go home. you can go now. 너는 지금 갈 수 있다라는 또 가능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조동사라는 것은 본동사를 이렇게 보조하는 동사인데 can이라는 것은 능력이나 가능성을 보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너는 지금 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이제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이 may라는 조동사가 아주 많이 쓰이는데 이 may라는 것은 허가나 추측을 얘기하죠. 자, you may go home now. 너는 지금 집에 가도 좋다. 라는 허가죠. 여러분들 허가. 그런가 하면 you may be late today. He may be late today. 그는 오늘 늦게 올 수도 있다. 늦게 올런지도 모른다. 라는 이때 may는 추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may는 허가와 추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조동사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쓰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알아둬야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것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여러분들이 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should 하고요, must 하고요, have to 요거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이거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you should go now 하면은 너는 지금 가야만 한다. You must go now. 너는 가야만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you don't have to go now. 너는 지금 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should나 must나 have to가 쓰이는데 그 차이점이요. should라는 것은 advice를 주는 거예요. advice. 그러니까 you should go now. 넌 지금 가야만 해. 그 우리말로는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should를 쓴 거는 너는 지금 가야 한다는 그 advice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must하고 have to는 requirement예요. requirement. 그러니까 you must go now. 너는 지금 가야 돼. 이 말은 여기 must를 쓴 거는 네가 지금 가야만 하는 상황이 requirement예요. requirement. 꼭 가야 되는 겁니다. should는 advice지만 이때 have to도 마찬가지예요. You don't have to go now. 너는 꼭 지금 꼭 가야 할 필요는 없어. 하고 이제 requirement가 가야 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거죠. have to가. 그런데 이 must하고 have to는 requirement로 같은 뜻인데 대개요. 긍정문에는 must를 쓰고요. 긍정문에는 have to는 must하고 똑같은 뜻이지만 주로 이렇게 you don't have to go now. 부정문에서 쓰고요. 또 do you have to go now? 넌 지금 가야만 하니? 이 퀘스천 마크가 빠졌네요.
do you have to go now? 너 집 가야만 하니? 하고 의문문에서 have to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는 should하고 must have to가 있는데 should는 advice고 must have to는 requirement인데 must는 긍정문에 그 다음에 have to는 이렇게 부정문이나 이렇게 의문문에 쓰인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번째가 뭐냐면 여기 또 must가 나왔죠. 그러니까 must는 requirement 이외에 he must be a liar. 그는 거짓말쟁이의 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must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또 뜻으로 쓰이죠. must는 그렇죠. 또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주 쓰이는 조동사가 had better가 있죠. had better.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자, you'd better leave now. 너는 지금 가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had better 이제 이 you'd better는 had better의 준말입니다.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동사가 많이 있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딱 정리를 하세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동사를 보면 이제 금방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이 5가지는 아주 많이 쓰이는 자주 쓰이고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런 조동사니까 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조동사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제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동사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시제를 구분하는 것이 이렇게 없는데 영어에는 그 동사의 시제가 12시제로 나눠 가지고 아주 그 시제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그 기본적인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기본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기본적인 게 또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설명한 그 동사의 시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먼저 현재 시제요. 현재라는 것은 뭐예요? 이 현재 시제는 어느 때 쓰냐면 현재의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현재의 사실이니까 현재를 쓸 수밖에 없죠. 또는 현재의 습관에 대해서 많이 쓰고 불변의 진리 이런 같은 거 불변의 진리는 또 현재 시제로 씁니다. 또 이 현재 시제는 미래를 대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이거 기본적인 것. 현재 시제는 현재적 사실, 현재의 습관, 불변의 진리, 미래를 대용한다. 요 4가지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제에 대해서는. 자, 여기 보시면 She lives in Seoul. 그녀는 서울에 산다. 현재적 사실이죠. 그 현재 시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I drive to work every day. 나는 매일 직장에 운전을 해서 갑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때 내가 매일 직장에 운전해서 간다는 건 현재의 습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 시제로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돕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죠. 불변의 진리는 항상 그 현재 시제로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계속 현재 통용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대용할 수도 있어요. 자, I will not go.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내일은 미래죠. 그러나 이 현재 시제가 이렇게 미래를 대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용하느냐? 여러분들 그거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우선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렇게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설명이 나올 때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제에 대해서는 요 4가지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과거 시제로 이제 가보겠는데요. 자, 그 과거의 사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사실은 현재 시제로 표현하겠지만 과거의 사실은 과거로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습관, 과거로 표현하겠고, 자, 불변의 진리는 현재 시제로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과거로 표현해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용할 수 있다면 과거 시제는 과거 완료를 대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시제에 대해서 요 네 가지로 정리해 주세요. 자, he bought this house last year. 그는 작년에 이 집을 샀다. 과거의 사실이죠. 이거는. 그렇죠? 과거의 사실. 자, 그 다음에 World War II broke out in 1939.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발발했다.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이제 과거로 이제 표현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과거의 습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의 습관에는. 자, 여기 보시면 he used to take a walk with his wife in the evening 하고 used to를 썼고요. 여기서는 she would often go to see a movie with me on the weekend. 이때는 would를 썼어요. 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아주 자주 쓰이는 거니까. used to 동사 원형은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에요. 규칙적인 습관. 거기에 비해서 would를 쓸 때는 이것은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는 저녁 때 그의 아내와 산책을 하곤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이때 used to는 규칙적인 습관을 얘기하는 거고 she would often go to see a movie with me on the weekend. 그녀는 주말에 나와 함께 영화를 종종 보러 가곤 했다. 자, 이때 would는 우리말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이때 would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의 습관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규칙적인 습관, would를 쓸 때 불규칙적인 습관.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완료의 대응인데요. 여기 보세요. I went out. 내가 외출을 했다. After I finished my homework. 내가 숙제를 끝난 후에 나는 외출을 했다. 자, 여기서 볼 때 여기 여러분들 여기 out이죠. out. 여기 T가 빠졌네. out. 여러분들 내가 외출했다는 과거입니다. 과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과거인데 내가 숙제를 끝마친 다음에 한 경우에 숙제를 끝마친 동작이 먼저죠. 그리고 내가 이제 외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숙제를 끝마쳤다는 동작이 외출했다는 동작보다는 먼저 일어난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를 써야죠.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난 동작이니까 과거 완료를 써야 맞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내가 내 숙제를 had finished 끝낸 후에 먼저 일어난 동작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외출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과거로만 써도 이 finished는 had finished라는 과거 완료를 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이 종속 접속사가 쓰이는 경우에 이렇게 대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충분히 되고 지금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 시제가 이렇게 과거 완료를 대용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그것이 이제 먼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 시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인데요. 물론 미래니까 미래를 이제 시제를 쓰겠죠. 그런데요, 이제 주로 이제 미래 시제는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 확신 있는 예측. 우리가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지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확신하는 경우가 있고 확정되지 않은 미래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는 두 가지 사실이 있죠. 미래는 우리가 누구든지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확신할 수 있는 미래가 있고 확정되지 않은 미래,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 온대 하는 거는 이 내용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 입장에서 볼 때 비가 꼭 분명히 내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미래죠. 그런가 하면 we'll get together soon, 우리가 곧 자리를 함께 할 거야. 이 경우에는 자리를 이제 곧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함께 하지만 이것은 뭐 확정되지는 않는 거죠.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만 하는 거지 확정되지는 않은 거죠. 이렇게 이 미래 시제에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사실을 이제 미래 시제를 쓰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미래 시제에는 will을 쓰는 겁니다. will. 자, 일단은 미래 시제에는 will을 쓰는 거예요. 자, 무조건 여러분들 이 미래 시제에는 일단은 will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
He is going to give us a lecture on healthcare. 그 사람은 on healthcare, 건강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의를 give, 줄 예정입니다. 이때 be going to do가요. be going to do가 우리에게 줄 예정이다 하고 be going to do가 미래를 대용하죠. 그 다음에 The train is to arrive on time. 기차가 정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문장은 배우지 않았지만 그 문장에는요 이렇게 비동사를 쓰고 to도를 쓰는 거 있어요. 이때 to도는 주격보호예요. 이때 to도는 이때 be to do는요 예정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기차가 제 시간에 is to arrive,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be to do가 이게 미래를 대용할 수 있고요. 또 he's coming home next month. 그는 다음 달에 집으로 귀환할 것입니다. 자, 이때 진행형으로 썼죠. 다음 달이죠. 그래서 이 진행형도 미래를 대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미래 시제에는 will을 씁니다. 일단 will을 써요. 근데 be going to, be to do, 진행형 요 세 가지는 미래를 대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 진행형으로 미래를 대용할 때는 will보다는 더 가까운 미래를 얘기를 해요. 이것은 자, 그렇게 이제 미래에 대응이 된다는 요 세 가지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hall을 이제 얘기하겠는데, 제가 미래는 일단 뭘 쓰라 그랬어요? will을 쓰라 그랬죠. 미래는. 근데 경우에 따라서 shall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미래는 will을 쓰시고 경우에 따라서 shall입니다. 어느 경우냐?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다거나 어떤 규칙이나 법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든가 또 상대방의 의향을 물을 때 아주 공손하게 물을 때 shall을 써요. 자, 여기 보시면 You shall have my answer tomorrow. 당신은 내일 내 대답을 알게 될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 내일이니까 미래죠. will을 써야죠. 그런데 너는 내일 내 대답을 갖게 될 거야 하고 이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내가 말하는 거죠. 당신한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그렇게 강한 의지를 표시할 때 shall을 써요. 너 죽을 거야. You shall die.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얘기할 때, 강한 의지를 할 때 shall을 쓰고요. 그러니까 will을 이제 shall로 바꿔 쓴 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freedom of speech, 언론의 자유는 shall not be violated.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때 언론의 규칙이 위반돼서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규칙, 법률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에는 will보다는 shall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shall we dance? 우리 춤출까요? 여러분 이거 영화 제목이죠. shall we dance? 상대방의 의향을 물을 때 shall을 써요. 아주 공손한 표현이죠. shall we dance? 우리 춤출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래에는 will을 쓰지만 요런 세 가지 정도에서는 우리가 shall을 씁니다. 그래서 이 shall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 shall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자, 지금까지 우리가요,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아니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이제 시제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진행 시제를 해보겠습니다. 진행에는 어떤 시제가 있어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 있죠. 이때 현재 진행이든 과거 진행이든 미래 진행이든 이 공통점이 뭐냐면 주어진 시간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시제는 어떤 그 주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진행 시제라는 것은 주어진 그 시간에만 일어나는 일시적인 동작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진행 시제라는 거, 또는 그 진행 시제라는 거는요, 동작을 강조할 때도 진행 시제를 써요. 그 동작을 강조한다?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미래에 대응을 할 때 진행 시제는 이제 미래를 대응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이미 거기 미래를 대응하는 시제에서 이미 했던 겁니다. 이거. 자, 여기 보시면 It is raining now.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진행 시제를 썼어요? 지금이라는 주어진 시간이 있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일어나는 동작이잖아요.
나중에 1시간 후에 비가 그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주어진 시간에 지금 일어나는 동작, 그래서 진행형으로 표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e was cleaning his room when I visited him.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그의 룸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다.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람을 방문했는 그 주어진 시간에 그 사람이 하고 있었던 동작이 뭐예요? 일시적인 동작이 방 치우고 있었죠. 그래서 진행 시제로 쓴 거죠. 그러니까 위의 문장과 밑에 문장 다 주어진 시간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동작입니다. 자, She'll be sleeping by the time we get home. 우리가 get home, 집에 도착할 by the time, 쯤에는 그는 자고 있는 중일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착을 하고 있을 쯤에 그 여자가 하고 그런 주어진 시간에 하고 있는 동작이 뭐냐면 잠을 자고 있는 동작입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주어진 시간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동작일 때 진행형을 쓴다는 그 example을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I was feeling unwell. 나는 별로 이렇게 몸이 안 좋으네. 이제 이런 말이죠. 이때 진행형으로 표시했는데 원래 이 feel 같은 거는 그 이 느낌이라는 것은 진행으로 할 수 없죠. 느낌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뭐 진행 동작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렇게 진행형으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동작을 강조하는 거예요. I was feeling unwell. 나는 좀 몸이 안 좋아. 이렇게 몸이 안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행형으로 쓰는 거예요. 꼭 이렇게 동작이 뭐 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동작을 강조할 때는 진행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행 시제라는 것은 이렇게 동작을 강조할 때도 쓴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요. He's always taking a shower twice a day. 자, 이건 뭐냐면요. 그는 하루에 2번씩 꼭 언제나 샤워를 합니다. 하고 이제 진행을 썼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제 없는데요. 여기 빠져 있는데, 진행 시제라는 것은 습관을 얘기할 때 또 쓰는데 그 습관이 뭐냐면은 동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는 하루에 2번씩 샤워를 언제나 합니다. 그런 내용인데 진행 시제로 쓰지 않아도 되죠. 이거는 현재의 습관이니까 그냥 현재 시제로 써도 되죠. 그런데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행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I was feeling unwell 하고 He's always taking a shower twice a day는 요 내용은 동작을 강조한다. 이제 그거에 대한 example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e's coming home next month. 그는 다음 달에 집에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응했고요. 자, 여러분들 현재 진행이든 과거 진행이든 미래 진행이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거는 이제 현재 진행, was cleaning은 과거 진행, 그 다음에 will be sleeping은 미래 진행이잖아요. 그거에 관계없이 진행 시제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동작. 이게 첫 번째고 여기 두 문장처럼 동작의 강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까운 미래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진행 시제는 여러분들 요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완료 시제라는 게 있는데요. 완료라는 말은 끝났다는 얘기죠. 끝났다. 끝나는 시제입니다. 끝나는 시제. 역시 이 완료 시제에도 현재 완료가 있고 과거 완료 시제가 있고 미래 완료 시제가 있죠. 그런데 이 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요. 끝났다는 얘기인데, 자, 먼저 일어난 동작이 나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제죠. 자, 만약에 과거에 어떤 동작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런 시제를 우리가 완료 시제. 현재에 와서 동작이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완료 시제라고 그러는데, 이 완료 시제는 네 가지 내용을 나타내요. 완료 시제니까 동작이 끝났다는 완료를 나타내는 것을 비롯해서 이 이외에 결과를 얘기할 때도 완료 시제로 쓰고, 경험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완료 시제를 쓰고, 또 계속의 내용에도 우리가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라는 것은
먼저 일어난 동작이 나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제인데 그 시제에는 완료를 나타내기도 하고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경험을 나타내기도 하고 계속을 나타낸다. 이 네 가지를 꼭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이 네 가지 정리해 두십시오. 자, 여기 보겠습니다. They have just finished the work. 그들이 방금 이 일을 끝냈다. 현재 완료예요. 자, 이 현재 완료라는 것은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자, 과거에 일을 끝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일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금 일을 끝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동작이 완료된 것을 가리키는 거죠. 동작이 완료된 거. 그 다음에 she has lost her purse. 그녀가 her purse를 잊어먹었다. 자, 이때 이 현재 완료죠. 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현재 완료를 설명하는데 이 현재 완료에 대해서 놓고 뭘 설명하냐면 이 네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동작이 끝났음을 알리는 완료를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녀가 거기 her purse를 잃었다 하는 것은 이 그녀가 이제 거기 지갑을 잊어먹었는데 현재에서도 잊어먹었죠. 만약에 이걸 과거로 쓰면요, 그냥 she lost 이거 has 빼버리고요, her purse 하면 그녀가 그녀의 지갑을 퍼스를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로 썼으면 과거에 이제 퍼스를 잊어먹었는데 현재에 그 사람이 이 지갑을 찾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죠. 그냥 그녀가 과거에 퍼스를 잃어버렸다. 그것만 있는 거지 현재 입장에서 그 퍼스를 찾았는지 어쨌든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완료 시제로 쓰면 과거에 퍼스를 잊어먹었는데 현재까지도 잊어먹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완료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거기 퍼스를 잊어먹었는데 현재에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has lost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그저가 과거에 퍼스를 잊어먹었는데 지금까지도 퍼스를 잊어먹고 있는 그 상황에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결과. 그 다음에 I have been to London. 나는 런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런던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요. 이 사람이 런던에 가본 건 현재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에도 이 런던을 방문했지만 현재 입장에서도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여기 그쵸? 런던을.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을 표시할 때 현재 완료로 쓰는 겁니다. 현재 입장에서도 런던을 갔다 온 거는 그렇죠? 과거에 갔지만 현재 입장에서도 갔다 온 것은 경험이 이미 갔다 온 거잖아요. 현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I have known him for 10 years. 나는 10년 동안이나 그를 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를 썼으니까 과거에 10년 전에 그 사람을 알아왔는데 1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내가 그를 알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이제 계속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10년 동안 내가 그 사람하고 알고 지내고 있어. 이렇게 계속. 그래서 완료 시제라는 것은 동작이 끝난 거, 결과, 경험, 계속. 이 네 가지를 거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완료, 결과, 경험, 계속이요. 자, 이제 현재 완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한번 이제 과거 완료 한번 해볼게요. The train had already left when I got to station. 자, 내가 정거장에 도착을 했을 때 기차는 이미 had left 떠났다. 자, 이거는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라는 건 뭐냐면 과거 이전의 동작이 그렇죠? 시작해서 과거에 끝난 거죠. 완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옛날에 그때 말이야 그 정거장에 막 갔었거든. 근데 기차가 이미 떠났더라고.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들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로 못 돌아가잖아요. 미래도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고 항상 현재,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기차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 이전에 떠나서 그 과거에 이미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정거장에 갔을 때
기차는 이미 떠났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완료를 얘기하는 거죠. 완료. 그쵸? 그러니까 과거 완료로 썼는데 완료를 얘기하는 건데 과거 완료로 쓴 거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옛날 얘기, 과거의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기차가 떠난 것, 과거 이전에 이미 떠나서 이때도 떠나 있다는 것은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로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almost half the staff. 그러니까 거의 직원의 반이 will have left by August of this year. 금년 8월쯤이면 모두 거의 반이 will have left 떠날 것이다. 자, 이때 이제 미래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현재 입장에서 금년 8월쯤이면 직원들이 다 떠날 거야 하고 이제 미래 완료를 얘기한 거죠. 자, 이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완료, 결과, 경험, 계속을 얘기한다면 결과에 해당되겠죠. 이 내용은. 근데 이제 미래 완료 시제로 쓴 거는 현재 입장에서, 그렇죠? 부터 이제 그 직원이 떠나기 시작하는데 내년 8월이 되는 그 미래에서는 이제 거의 반이 떠난다 해서 이제 미래 완료 시제로 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 시제를 알아봤는데 중요한 것은 완료 시제라는 것은 완료나 동작이 끝났음을 알리거나 결과나 경험, 계속 요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완료 시제를 쓴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요. 완료 진행 시제가 있죠. 이 완료 진행 시제에도 현재 완료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고 미래 완료 진행 시제가 있죠.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완료 시제하고 진행 시제를 합한 거예요. 이 완료 진행 시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완료의 거기 성질과 진행 시제의 성질을 합한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를 한번 해보겠는데 이 완료 진행 시제는 조금 그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요. 여기 완료지만 진행이 있죠. 근데 진행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시간에 일어나는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료 진행 시제에는 대부분 이렇게 over 10 years 또는 all through the night at that time 또는 for 30 years 그 다음에 by the time I retire 등 이런 등의 주어진 시간이 있게 돼요. 주어진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료 진행 시제는 대개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게 힌트예요.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나올 때 혹시 완료 진행 시제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 자, 여기 보세요.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over 10 years. 나는 10년이 넘게 영어를 가르쳐 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완료니까 과거 10년 전부터 10년이 되는 지금까지, 그쵸? 내가 영어를 가르쳐 왔는데 계속 가르치고 진행됐다는 그런 걸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완료 진행으로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we had been watching him. 우리는 그 사람을 had been watching him. 그 사람을 줄곧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all through the night at that time. 그 당시에 all through the night. 밤새도록, 그 당시에 밤새도록 그 사람들을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이라는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 사람 쭉 지켜보고 있었어. 그런데 과거 얘기를 하는 건데, 현재 입장에서 과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그 과거 이전의 과거부터 그 과거까지, 요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 진행으로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켜본 동작은 그 이전부터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완료 진행으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ll have been teaching English for 30 years by the time I retire. 자, 내가 retire, 은퇴할 by the time, 쯤에는 30년 동안 내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미래도 이제 항상 시간이 있는 건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자, 현재부터 미래 어느 시간이요? 내가 리타이어 할 그 시간까지 내가 뭘 한 거예요? 30년이 되는데 영어를 가르쳐 온 거죠. 그런데
계속 진행되는 거죠. 거기 미래까지. 그러니까 이제 will have been teaching하고 미래의 완료로 쓴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 시제에는 이렇게 이제 12시제가 있는데 제가 크게 6가지로 나눴죠.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6번째가 완료 진행 시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 설명드린 요 시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이 기준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바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제, 제가 말씀드린 요거 꼭 이렇게 요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거기 시제를 이해하는 그 기본 바탕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동사에 대해서는 이 섹션에서 뭘 얘기를 했어요? 거기 문장에서 쓰이는 그 4가지 역할 그거 얘기했고, 조동사도 설명을 했고, 시제 설명을 했죠. 그 동사에 관해서 그 3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신 것이 그 동사에 관한 그 기초 지식을 마련하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